자, 제 12포인트 합자조합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얘기했을 때 상호계산과 합자조합 두 개, 익명조합은 23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우리가 그 상호계산과 합자조합에서 나올 것이다.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것은 합자조합보다는요, 우리가 그 상호계산, 요 부분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호 계산과 합자 조합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상법 조문입니다. 우리가 상법 조문에 보면은 86조에서 2에서 9까지가 있는데 8은 준용 규정이고 가태료 9는 과태료서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86조 2에서부터 7까지를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공부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의의를 보겠습니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참여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이죠.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 둘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설립등기입니다. 그리고 조문 자체를 그대로 외워야 되죠. 나올 확률이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6조의 3입니다. 조합 계약이죠. 이 조합 계약은 독자적인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건데 출제위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이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문에서는 뭐 볼 때는 한 10호 정도까지 내용들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합자조합을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법정 사항을 적고 최근에 우리가 법을 맹그른 거는요. 기재하고를 표현하지 않고요. 적고라고 고치고 있어요. 어음시표법에서도 적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재하고 적고 똑같은 얘기인데 기재하고는 이제 한자고 적고는 한글이죠. 좀 쉽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총조합원이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해야 된다. 각 사원이 아니 각 사원이 아니 각 조합원이 조합원이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해야 한다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각 조합원, 총조합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명칭,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다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조합원의 출조에 관한 사항 뭐 그대로 외우는 거죠. 조합원에 대한 손익 분배에 관한 사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규정. 까다로운 문항으로 집어넣으려면 이런 걸 좀 집어넣죠.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조합의 해산 시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뭐 이렇게 11호를 갖다가 뜬금없이 낼 수도 있고 선택하게 달려있는 거니까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고 조문만 갖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뭐 앞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각 조합원이 아니라 총조합원이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86조에서의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의 경우는 뭐 잘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조문 하나 정도 앞부분 정도를 해가지고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의 설립 후 2주 내에 2주내죠.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20년도에 이제 문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86조의 3회 제1호부터 5호까지 해서 제4호의 경우는 유한책임 조합원이죠. 유한책임 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게 이제 우리가 조합계약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제4호 유한책임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년도에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호 및 10호, 제2, 12호 및 13호의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사항에서는 좀 중요한 게 2호하고 2항도 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죠.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의 경우에는 그 거액과 이행한 부분. 변경 등기가 있는 경우는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2주 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선생님 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호에서는 뭐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2호하고 2항, 그 다음에 앞에 상,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1항, 2항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3항은 좀 까다롭게 나오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무시함으로 그래도 좀 1항, 2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중에서 1항이 제일 중요하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권리와 대리할입니다. 이게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항으로 하나 들어갔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냥 시험에 나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게 뭐 제1항을 빼버리고요. 여기서 제1항이 들어가면 원래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빼고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앞에서는 이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3호에서는 3항에서는 아니고요. 3항에서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여기까지는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좀 잘 안 나오고 이제 중요한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답으로 그대로 이제 아, 뭐 지문으로 나오고 업무집행조합원 가반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 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야 된다. 다 틀리는 거죠. 반수 이상은. 반수 이상은 반이 포함되는 거고 가반수는 반이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또 다른 거고 가반수 요걸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조의 6,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죠.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계획에서 정한 출자가에 의해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년도에 지문으로 나왔죠.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 책임을 정할 때 변제 책임을 한도에게 더한다. 요거는 우리가 86조 6, 86조 7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고요. 86조의 7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 전원의 동의 이것도 좀 잘 기억해요. 가반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내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내고 싶은 거죠. 전원이다라고 하는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유한책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다. 유한책임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유한책임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거 20년대나 최근 거니까 이런 것들은 베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86조 8, 86조의 9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우리가 3회분이 있고 6회분이 있는데 6회분은 5회분까지 하기로 해서 한 문제만 이게 적어봤습니다.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 출자가액으로 한도는 유한책임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 약정이죠. 상법상 특수한 계약으로 우리가 상호 계산이 있고 우리가 익명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합자조합이 있다 이런 거죠. 시험에서는 이제 상호 계산하고 합자조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자, 86조 2의 1항, 이제 86조 2의 의가 나왔고, 1항이 아니고요. 첫 번째 문항으로. 자, 그 다음에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법정사항을 적고, 조합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86조 3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각 조합원이 기명날인 서명에 있는, 최근의 경우는 기재하고를 안 하고 적고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총조합원이죠. 2번이 틀렸네요. 자, 총조합원입니다. 총조합원이 김영달연학이나 서명에 이런 건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좀 약간 구분해서.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획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 있어서 그 86조의 5회, 그죠? 어, 1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계획에서 정한 출자계획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거죠. 그래서 86조의 2에 86조의 6이죠. 86조의 6의 제1항을 우리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런 다른 조합원의 전원의 동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시험에 내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우리가 5번도 맞고 틀린 건데 우리가 이제 2번이 답이네요. 자, 2번 풀어보고요. 다음에 6회분에서 나온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합자조합도 우리가 무시 못하고 조문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86조 2서부터 7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좀 대충 잘 이해하고 넘어가서 시험에 나오면 맞아야 되고 저는 합자조합보다는 상호 계산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둘 다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풀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